(2022년 5월 5일) 이정훈입니다. 5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지요. 그 청문회를 앞두고 한동훈과 민주당 간의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 한동훈은 장판교의 장비? 소설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 연의. 거기에서 보면은 조조의 100만대군으로 과장되어 있는 조조의 군대를 장판교라는 다리에서 혼자 막은 사람이 장비로 나옵니다. 한동훈은 그러한 장비인가요? 네, 혼자서 민주당 공세 막아내나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5월 5일 한겨레 신문이 한동훈의 딸 2달간 논문 5개, 전자책 4개 썼다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일제히 여권에서는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공격을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고등학교 1학년, 이때 이제 한동훈 씨의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모양이죠. 국제고등학교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다양한 분야의 고난도 주제로 단독 주제로 영어 논문 4편을 작성해 4개의 저널에 게재했다. 그리고 자신과 단체의 이름으로 전자책 4권을 출마했다. 이 기사를 근거로 조만간 천재소녀 찬양 기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동훈 씨의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논문 5개를 썼는데 그 제목이 그 주제가 반독점법, 국가채무 등 거창한 것이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기하학, 기초 미적분학, 세포 주기와 유사 분열 등을 주제로 전자책을 썼다. 야, 이게 가당키나 하는 이야기냐?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허위로 작성한 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후보자 측은 즉각 사실과 다른 왜곡 과장 보도다 하고 한겨레 신문을 반박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한 2달간의 논문 5개, 전자책 4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제목을 달아서 그렇지, 마치 그렇게 되니까는 고등학생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처럼 의도적으로 프레임을 덮어 씌운 것이지 사실은 그게 아니다. 한겨레가 논문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아티클이다. 아티클. 논문은 thesis 다르게 표현하죠. 네. 2019년, 2020년, 2021년 3년에 걸쳐 학교에서 리서치를 한 과제고 또 에세이 대회를 참가하느라고 쓴 에세이,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모아서 2011년 11월께 한꺼번에 오픈 액세스 저널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각주하고 폰트라고 하면 논문을 쓸 때 보면은 논문 그 활자 크기를 얼마로 해라, 뭐로 해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 정리해서 업로드한 것일 뿐이다. 페이지는 대략 4 내지 5장 분량이다. 그럼 논문이 아니죠. 이거 뭐라 그러나? 에세이라 그러나? 대학교 가면 많이 쓰는 그 정도죠. 또 똑똑한 애들은 빨리 쓸 수 있겠죠. 석박사 이상만이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연상되는 논문이라고 칭하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이다. 네. 모두 공개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직접 보시고 학계에 계신 분들이 판단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가 영어 전자책이라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딸이 2019년부터 21년 사이에 작성한 10에서 30페이지가량의 강의안이다. 이 중에 상당 부분은 그림이다. 영어 수학 문제 모음, 고등학교 수준의 과학이론 그림책 등 아마존의 디지털 자가출판 사이트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업로드한 것이다. 앱으로 한 거 별거 아니네요. 이거를 마치 한겨레는 출판사를 통해 정식으로 책을 낸 것처럼 과장 보도했다. 사과해라. 야, 이렇게 받아치네요. 네. 만약에 한동훈 후보자 측의 설명이 맞다면 한겨레 보도는 심각한 과장 보도입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쓰면 진짜 안 됩니다. 한겨레는 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5월 4일 날 단독으로 한동훈 딸도 부모 찬스로 대학 진학하기 위해서 기부를 한 스펙을 쌓았다. 그러니까 그날 한겨레에서는 만평을 그렸습니다. 이러한 만평. 예.
그러자 한 후보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중고 노트북 기정 사실이 어떻게 대학 진학 스펙과 관련이 있느냐.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 노트북은 그 기업에서 심사 절차를 거쳐가지고 복지시설 측에 기증한 것이지, 직접 기증한 것이 우리 딸이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재가 있을 때, 한겨레가 이런 취재가 있을 때, 기부 영수증 또 회사 명의로 발급됐고, 한동훈 씨 딸 명의로 기부한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했는데, 왜 이렇게 거꾸로 보도했느냐, 그리고 허위 만평까지 게재했느냐, 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자, 처음 이 한겨레 신문 보도에는 엄마 친구가 임원인 기업에서 노트북 50대 받아 딸 이름으로 기부라는 소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강력히 항의하니까 삭제됐더라. 그러나 이제 소제목을 삭제한 기사는 그대로 떠 있는데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보도 책임자, 그 기자가 속한 팀의 팀장, 국장을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또 한겨레는 이 보도에서 뉴욕 헤드라인이라는 매체가 있는 모양이죠. 여기에 한동훈 씨의 딸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에서 교육 격차를 좁히며 한국이 소외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인재라고 소개가 됐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실은 이 매체가 어떤 성격이냐 알아봤더니 베이식, 기본적인 거는 $40, 스탠다드는 $50, 50달러면 5만 원 정도죠. 40달러는 4만 원. 프리미엄은 105달러 등으로 이렇게 돈을 내면 실어주는 매체다라고 그 매체 스스로가 자기네 사이트에 게시해 놓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걸 근거로 한동훈 씨의 딸 측은 입시 컨설팅 업체들과 같이 이 매체에 이렇게 쉽게 해서 다음에 대학 갈 때 유리하도록 하려고 또 그 기부 사실을 홍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또 한동훈 씨의 딸은 로스앤젤레스 트리뷴지에 또 인터뷰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로스앤젤레스 트리뷴지도 당신의 기사나 인터뷰를 실어듭니다 라면서 $65를 내면 그런 광고를 내는 매체라고 확인이 된 바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씨 지금 뭐라 그런가 하면 그 매체는 정규 언론이 아니다. 지역문을 상대로 저렴한 비용에 그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해주는 일종의 지역 인터넷 블로그다. 한 후보자에 따른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을 알았고 홍보 에이전시에게 4만 원, 아까 베이식이 4만 원이라고 그랬죠. $40 그랬죠. 정도 지불하고 인터넷 인터뷰 형식의 글 게재를 요청한 건 맞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1:1 화상 영어 학습 봉사 활동에 해외 교포들, 원어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하기 위해서다. 네. 그렇게 해서 한 거다. 이게 정식 매체가 언론이 아니다. 언론이 매체. 그리고 입시 컨설팅을 이용해서 어디 나오게 해서 어디 하려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5월 4일 날 MBC는 한동훈 씨의 딸이 서울시와 인천시로부터 상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두 곳에서는 상을 준 적이 없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 최강욱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한동훈 씨 딸에게 상을 준 적이 없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걸 MBC가 보도를 하고 나니까 이런 보도가 있으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이라면 지옥문이 열리게 될 것. 한동훈 너 죽었어.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5월 5일 서울시가 2021년 그 딸은 수상한 사실이 있고 시스템상에 누락됐었다. 2021년도 수상자 114명이 시스템에 등재되지 못했다. 이 등재되지 못한 명단에는 한 후보자의 딸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이걸 알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한동훈 씨의 장녀가 위탁기관의 요청으로 인천시의회 의장상을 받은 건 맞다. 그리고 구질구질한 말을 뒷붙였습니다. 그러면
MBC하고 한겨레 보도들은 많은 부분이 좀 문제가 있거나 과장됐거나 좀 그렇게 되는 거죠. 허위이거나. 한동훈 씨의 딸이 입학한 학교를 알아봤습니다. 인천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가 2009년에 개교했을 때는 상당한 관심을 끌었고 인기를 끌었던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동훈 씨를 둘러싼 얼마나 민주당은 리틀 윤석열, 한동훈을 치고 싶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씨가 또박또박 반박해내고 있네요. 한동훈 씨를 잡기 위해서 MBC하고 KBS까지 동원해서 그리고 채널A 이동재 기자를 활용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좌천인 된 상태에서 묵묵히 견뎌왔었죠. 그 와중에 그는 유시민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시민은 2019년 유튜브 MBC 라디오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알게 됐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한동훈 씨들이 이제 고소가 있었던 모양이죠. 결국은 지난 4월 7일 검찰은 유시민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직 판결은 안 나와서 지켜봐야 되지만 1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때 검찰 측은 유시민 씨에 대해서 피고인의 바람으로 한 검사장은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 사과도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씨가 반발했을 때 유시민 씨는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라고 사과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그때 내가 했던 발언은 그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추측이다. 검찰의 기소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어쨌든 재판이 이뤄졌고 구형이 떨어졌습니다. 자, 한동훈 씨가 대처하는 거는 정호영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씨는 부인도 변호사고 또 장인도 검사 출신으로 꽤 유명한 검사였죠. 옛날 DJ 때 큰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이고 또 그 집은 부자죠. 본인도 좀 돈이 있는 집안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보통 서민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또 돈이 있기 때문인지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충분히 재산이 있다면 검사나 기자 정말 멋있게 할 수 있다. 일체 돈 안 받고 부탁 안 받고 진짜 한번 멋있게 할 수 있다는데 한동훈 씨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 문제는 누구나 다 약점이 되는데 현재까지 대처한 거는 그럭저럭 대처를 하고 있네요. 오히려 한겨레하고 MBC에서 조금 궁해질 것 같습니다. 논리 싸움도 검사답게 상당히 잘하고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민주당의 거센 공세를 조조가 10만 대군인가 100만 대군 풀어서 유비를 공격했을 때 그때 유비의 부인이 고립돼 있었죠. 그때 조재룡이 혼자 들어가서 부인하고 아이를 구해갖고 나오죠. 구해갖고 나올 때 막 도망쳐 나올 때 장판교에서 장비가 딱 버티고 서서 조재룡을 통과시키고 조조의 대군을 막아냅니다. 아주 유명한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유비는 이 아들 때문에 내 귀중한 장수를 잃을 뻔했다 하면서 아이를 집어던졌다고 하는 건 더 유명한 이야기죠. 한동훈 검사장이 민주당이 자기네 매체, 자기네와 성격이 같은 한겨레 MBC와 같이 벌이는 이 공세를 혼자 다 막아낼지 궁금합니다. 이걸 막아내면 그 후에는 민주당이 상당히 당하겠죠.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시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